자, 이번 영상은 행렬의 마지막 개념 강의이고요. 행렬의 곱셈이 조금 특별하다 보니까 행렬의 곱셈들은 조금 특이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 특이한 성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그 실수들의 또는 복소수나 그런 수들에 대한 연산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공부하고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약간 이것도 용어 정리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렬의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이라 하는 거는요.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조금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잖아요. 이거는 행렬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거, 어떤 a라는 행렬을 두 번 곱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a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을 세 번 곱했습니다. 그럼 얘는 a 세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거듭제곱이라는 건 단순하게 몇 번 곱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자거든요. 기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배웠던 그 거듭제곱에 쓰는 법칙들이 몇 가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두 번 곱한 거랑 a를 세 번 곱한 걸 곱하면은 a를 총 5번 곱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조금 일반화해서 쓰면요, a를 n번 곱한 것과 a를 n번 곱한 걸 곱해주면은 a는 총 n 플러스 n번 곱해져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a를 n번 곱한 거랑 a를 n번 곱한 걸 곱하니까 이 둘을 곱하다 보니까 a는 총 n 플러스 n번 곱해져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a 제곱자리가 3개 있으면, 자, 이 말은 a 제곱이 3개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a 6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또 일반화해서 보면은 a의 n제곱이라는 게 m개 있으면 a는 총 n 곱하기 m개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a를 n번 곱한 거를 n번 곱해져 있는 거를 n번 곱한 거니까 총 n번이 곱해진 게 맞겠죠. 자, 약간 그 사탕봉지처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사탕봉지에 지금 괄호로 묶어있는 하나의 사탕봉지에 사탕이 n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봉지가 총 m개 있는 거니까 사탕은 총 nm개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지수법칙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지수법칙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요. 행렬의 곱셈은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이 성질 때문에 다른 지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행렬은요, 우리가 곱할 때 보면 되게 특이하게 계산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2by 2 행렬을 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계산 결과를 여기다 써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1행 1렬을 알기 위해서는 1행과 1렬을 곱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실수의 곱셈을 할 때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행렬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곱하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곱하기를 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2x2 행렬이 나올 텐데 1행 1렬에 위치하는 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ax 플러스 bz인데 여기는
ax 플러스 cy가 나오죠. 이 둘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이제 행렬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가 달라져요. 왜냐면은 곱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행렬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렬의 특이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 B를 곱한 거랑 BA를 곱한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두 실수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는데요. A, B의 제곱은 우리가 A제곱,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A,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B를 두 번 곱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A, B, A, B를 A, A, B, B로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서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행렬에서는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까지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곱셈 공식들 있죠. 이 곱셈 공식이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교환 법칙의 근거에서 나왔던 공식들이에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곱셈 공식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거, 우리는 얘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기억해 두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점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행렬의 교환 법칙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AB와 BA가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우연히 성립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요. 이제 AB는 BA가 되는 상황.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영행렬이 있을 것 같아요. A 곱하기 0이나 0 곱하기 A나 당연히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외에도 되게 특이한 행렬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좀 0이 많은 행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행렬을 생각해 보면은 곱셈 빠르게 해볼게요. 행렬 곱하면 0이고 행렬 곱하면 0이고 행렬 0,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얘를 뒤집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0, 0, 0, 0으로 영행렬이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행렬 같은 경우에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행렬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 분배는 성립합니다. 자, 결합 법칙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하면요.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똑같은 연산이 두 번 이루어질 때 앞에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고 뒤에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성질이었고요. 자,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요. 이제 덧셈이랑 같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A라는 행렬을 한 번 한 번 분배해줘서 AB 플러스
A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금 조심해줘야 할 부분은요. 역시나 분배 법칙이 성립하긴 하지만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A가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경우는요. AB라고 무의식적으로 AB라고 쓰시면 안 되고 BA 플러스 CA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이 A가 있는 위치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실수배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로 같이 적어 놓을까요? 실수배도 KA, B가 있으면 이렇게 KA를 먼저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K를 안쪽으로 B랑 먼저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K는 실수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위치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A, B를 그냥 먼저 계산하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K라는 것은 모든 성분의 K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모든 성분의 K가 한 번씩 들어가게 될 테니까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을 따로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설명해 보자면은 아까 이미 예시는 드러났는데요. 요 예시입니다. 행렬은 조금 특이하게, 그래도 좀 행렬의 특이한 성질이니까 기억해 둘게요. 곱해서 0이 나왔는데 반드시 A는 0 또는 B는 0이다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둘 다 0이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시는 위에 있는 행렬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행렬 곱셈에 대한 좀 중요한 성질들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거듭제곱도 정리했고, 거듭제곱은 이제 우리가 실수 때랑 쓰고 비슷하던 거. 그냥 단순히 같은 행렬이 몇 번 곱해졌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배웠던 것들 성립하지만 행렬은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나 이렇게 곱하는 순서를 바꿔서 이루어졌던 좀 특수한 지수법칙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행렬이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성립하는 상황도 특수하게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결합과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만 분배 법칙의 경우 행렬의 곱하는 순서를 잘 주의해서 써주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에서는 0을 곱해야만 반드시 0이 나왔는데 행렬에서는 0이 아닌 것들을 곱해도 0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남아 있어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 수 체계에서 1과 같은 역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요, 기호로는 2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기호고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행과 열이 동일한 성분들 있죠? 그 성분 값이 모두 1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0인 정사각 행렬입니다. 자, 정사각 행렬 뭔지 다들 기억하시죠? 자, 알고 있으면 속으로 한번 꼭 대답해 보시고요.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행과 열이 동일한 행렬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m 행렬, 2/2나 3/3 행렬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1, 0, 0, 1 이렇게 대각선은 모두 1이고 대각선이 아닌 것들은 모두 0이다. 1행과 1열, 2행과 2열 이렇게 대각선이 행과 열이 일치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3x3 행렬에서 역시 대각선 부분에 1을 쭉 써주고 그 외의 부분에는 0을 써주면 이것이 단위 행렬이 됩니다. 자, 이 단위 행렬은 왜 1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을 1001과 곱하면은 자, 곱셈 해보면은 A, B, C, D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 숫자 계산할 때처럼 단순하게 1처럼 곱했을 때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행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얘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1의 특징과 조금 비슷하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는 몇 번을 제곱하든 항상 단위 행렬 그 자체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1도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항상 1이 나왔었죠. 단위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행렬 곱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영행렬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단위 행렬 또한 가능합니다. 단위 행렬도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법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던 곱셈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거는요. 2의 제곱은 우리가 알던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a와 2를 곱하면은 a가 나올 거고 2는 제곱해도 2가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까지.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단위 행렬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몇 가지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은 없는데요.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행렬은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분배 법칙은 된다 그랬죠?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시고 잠깐 영상 멈춘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A, B 이렇게 곱하니까 B, B 우리 거듭 제곱은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합쳐줄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행렬에 대한 개념들 잘 정리해서 이제 유형 문제들 풀어보면서 행렬에서도 행렬 문제들도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도 이제 행렬이 이렇게 뭐 사실 공통수학 1 이후에는 거의 다루지 않을 내용이라서 너무 과한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인 연산만 다루는 거니까 우리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